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이현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요? 고령화는 사실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재앙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오래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한 채로 시름시름 가죽이 말라비틀어지고 호흡기가 우리를 견디지 못할 때까지 버티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을 뜻하기도 하니까요. 저는 죽음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건강할 때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 반복적인 수술과 처치를 통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의료의 도움을 받을지, 아니면 호스피스를 통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지, 혹은 제3의 선택을 할지 말이죠. 오늘은 죽음과 의료적 처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바로 헨리 마시의 참 괜찮은 죽음입니다. 이 책은 한글 번역으로는 참 괜찮은 죽음이지만 영어 제목이 Do No Harm입니다. 그러니까 해악을 끼치지 마라 라는 뜻인데요. 그 제목만큼이나 이 헨리 마시라는 의사 저자가 어떻게 환자들을 만나면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지가 잘 다루어져 있습니다. 헨리 마시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경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그는 원래 유명한 변호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아주 여유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고 비싼 돈을 들여야 갈 수 있는 영국의 유명 사립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요. 그 후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의학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짝사랑에 실패하고 북잉글랜드의 탄광촌에서 병원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의사가 자신의 업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의학을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의과 대학의 그런 전공 중에서도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어렵고 장기간의 수술을 요하는 신경외과 의사를 선택합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만큼 그는 주로 뇌수술과 척추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헨리 마시의 수술 경험담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사의 관점에서 쓰였지만 마치 우리가 의료 드라마를 보듯이 의학적인 내용, 그런 것들만 접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참 괜찮은 죽음이라는 번역 제목에서처럼 이 책에서는 신경외과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한 수술 상황과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죽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은 상황에서 유언을 하고 평화롭게 눈을 감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이나 혈관 질환으로 몇 번에 걸친 수술을 받고 그러다 보면 약해진 몸을 지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호스를 몸에 주렁주렁 단 채 심지어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상황에서 시들시들해지다가 몸이 온통 난장판이 되어서 죽어가는 게 일반이죠. 과연 이렇게 죽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오늘날 의료계와 사회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연명치료를 계속하지 않고 중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우리는 완화의료라고 부릅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결코 쉽지 않은 순간이다. 우리의 몸은 발버둥 치지 않고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는 가족에게 몇 마디 의미 있는 마지막 말을 남긴 다음 시간 맞춰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질식하거나 기침을 하면서 격렬하게 죽거나 또는 혼수 상태에서 죽지 않는다면 서서히 닳아 없어지면서 죽는 게 전부다. 간이 망가지고 있다면 피부와 눈알이 샛노랗게 변하고 목소리가 약해지고 살가죽에 뼈가 드러날 것이다. 마침내 끝에 가까워지기라도 하면 입을 열 기운조차 없을 것이고 임종을 기다리며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동안 움직임이라고는 오직 헐떡이는 숨결뿐일 것이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은 점차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내 얼굴을 나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요소를 잃게 되면서 얼굴의 곡선이 닳아 없어져 두개골의 윤곽만 남는 것이다. 수련의로 일할 때 이른 시간에 불려가 길고 텅 빈 병원 복도에서 사망을 확인하곤 했던 비쩍 마른 노인들 얼굴이 그랬다. 그들의 얼굴은 다 똑같았다. 죽음에 가까운 만인의 얼굴, 기독교 교회의 장례 미술에서 나올 법한 말라 비틀어진 얼굴이었다. 이 책은 단지 죽음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가 가져야 할 윤리들, 그리고 실제 수술 현장에서 갖게 되는 고민들, 그리고 뇌와 영혼의 관계 등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헨리 마시가 영국의 의사잖아요. 그리고 이 같이 일하는 이제 수련의 중에 미국에서 온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의 의료보험의 차이라든지 헨리 마시가 방문하는 우크라이나의 의료 상황이라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 용어가 자주 등장하긴 하지만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 읽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심각한 의료 처치를 받을 때 가족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의사들은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한다기보다도 본인과 가족의 결정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헨리 마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의사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또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뭘 원하느냐는 전적으로 의사가 그들에게 하는 말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그녀가 수술로 손상된 뇌를 제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목숨은 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환자 가족들은 어김없이 수술을 선택할 것이다. 반면 수술을 해도 환자분이 정상적으로 사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구로 평생을 지내야 하는데 환자분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라고 말하면 가족은 다른 답을 줄 것이다. 그녀처럼 수술 여부는 가족들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다. 환자분이 평생 불구가 된다고 해도 정성스레 보살필 만큼 사랑하시나요? 이 말은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10중 8구 우리는 결국 수술을 하게 된다. 수술하고 끝내는 편이 솔직한 심정을 말하고 고통스러운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쉽기 때문이다. 긴 설명 끝에 나는 당직 레지던트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자네는 환자가 살아서 병원을 떠나니까 수술이 성공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 하지만 몇 년 뒤 환자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수술은 사람이 일부러 만든 재앙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헨리 마시의 고민을 보면 거꾸로 오늘날 한국에서 의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이중적인 감정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성적이 좋으면 그 사람이 인간이나 생명에 대한 어떤 고민조차 없는데 무작정 의대를 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 과연 그러한 의사들을 우리가 믿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그 친구들이 의대에 진학하고 나서도 환자들을 쉽게 다루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전공에만 몰리는 상황을 보면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갈 것도 없이 의사란 직업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생명에 마음을 쓰고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가장 어렵고도 핵심적인 전공을 선택하면서 30초당 한 명씩 진료해야 하는 바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바치고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헨리 마시처럼 내 손길 하나로 사람이 죽고 살고 혹은 마비가 되어서 평생 불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노력하고 또 후배를 양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의사들에 대해서 또 한국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참 복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의사라는 그러한 어려운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존심과 그리고 그들이 노력하는 마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사들이 조금 더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드높일 수 있도록 양쪽에서 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의료 상식들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와 영국과 미국의 그런 의료 현실에 대한 비교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헨리 마시의 의견에 완전히 100% 동감하지는 않았는데요. 헨리 마시는 오히려 수술을 하면 이 사람이 불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불구가 된 삶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고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물론 굳이 생명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장애가 있는 삶이 꼭 안 좋은 삶이고 끔찍한 삶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조금씩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영국의 신경외과 의사인 헨리 마시의 참 괜찮은 죽음을 소개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그렇지만 동시에 의사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